좋아요. 스페이스X IPO가 곧 열립니다. ARK는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샘 다니엘 브래쉬마크 33과 함께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브렉과 캐시, 우리의 업데이트된 스페이스X에 대한 논문은 브렛, 제가 시작하고 당신에게 넘길게요.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우주에 살았던 걸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 ARC는 오늘 발전하고 있는 주요 기술들 간의 융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5달 전 일론이 말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 회사들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융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진짜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다음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론은 로보택시의 확장이 매우 인내심 있는 주주들에게 보상을 주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주요 융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공학과 AI가 많은 다른 것들과 융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들. 그래서 나는 초기에 스타링크만으로도 우리의 첫 모델들은 스타링크가 생성할 수 있는 총 시장이 그 당시에는 30대였다고 했습니다. 중반 30대.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작업을 하면서 그것은 150억 또는 160억으로 커졌습니다. TAM에서의 스타링크 기회만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10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 기회 위에 우리는 궤도 데이터 센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6달 전에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를 수용했는지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융합을 기대해왔기 때문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델을 살고 먹고 숨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다니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기회는 스타링크만으로는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제출 서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약 4만 개의 위성을 제출했습니다. AI 컴퓨터의 경우 그들은 최소 100만 개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최소 100만 개의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매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와우, 필요합니다. 스타링크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25배 더 큰 기회입니다. AI 컴퓨팅을 위해 필요한 위성의 질량을 조정하면 60배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모델에 따르면 스타링크와 비교했을 때 그들은 스타링크를 지원하기 위해 10배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전체 발사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페이스X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발사할 수 있는 양은 현재보다 600배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러한 위성을 발사할 때 자본 수익이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위성을 발사한 시점과 그 위성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시점 사이에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AI 컴퓨팅에 대해서는 그들의 제조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매우 높은 회수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환하다. 그들은 컴퓨트 플롭스를 AI 모델 출력으로 변환하여 오픈 AI와 엔트로피치 그들의 AI 모델을 통해 얻는 수익과 비슷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은 구글과 엔트로픽 같은 지상 플레이어에게 컴퓨트를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위성에 대해 4년 정도의 회수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페이스X는 위성을 저렴하게 발사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위성을 발사하고 현금을 모으고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하며 점점 확장합니다. 그들의 제조비와 발사비가 줄어듭니다. AI 컴퓨트와 스타링크 서비스의 융합은 그들의 잠재적 TAM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AI 컴퓨트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라이트의 법칙과 좋은 제조 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사 비용을 $10,000에서
현재 $1,00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완전 재사용 가능한 스타쉽을 발사하면 킬로그램당 $100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큰 변화가 필요하고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것은 그들이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성에 대해 생각하기 전의 일입니다. 매우 글쎄요, 저는 개방적입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쿠마를. 사람들이 그들에게 북극성이 없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인류를 다행성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화성과 여기 사이에는 달이 있고 그들은 달에 인프라를 세워 발사 비용을 킬로그램당 $10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AI 컴퓨팅의 기회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스타링크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달 기지를 설치하는 고정 비용이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 서비스 비용을 킬로그램당 $10로 낮추기 위해서요. 그들이 필요한 위성의 수는 AI 컴퓨팅을 위해 궤도로 지속적으로 발사해야 하는 위성의 수가 아마도 달 기지를 건설하는 비용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성으로 가는 길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1조 7,500억 달러, 2조 달러를 보았습니다. 그 숫자는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에 회의적이에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본 시장의 목적은 자본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에 자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스페이스X가 매우 좋은 예측 가능한 수익을 가진 많은 로켓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투자된 자본의 특성에 대해 스타링크와 AI 컴퓨팅이 자본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고려할 때 위성들이 자본을 회수하고 그들은 그 크랭크를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다른 어떤 회사와도 다르게 저는 정말 아마도 TSMC가 예시일 수 있지만 앨런은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 그들과 비슷한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다른 누구와도 경쟁할 수 없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매우 높은 자본 수익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경쟁자들이 실제로 그 수익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만큼 자본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위성을 만들어내고 자본에 대한 이런 수익을 가져옵니다.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S1E 파일을 제출할 때 매트릭에 대해 더 배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평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익 기반인데 자본 시장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술 혁신과 그 기술에 관련된 회사들의 규모 확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여러 회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보다도 10년 앞선 회사를 보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다른 회사보다도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회들로 인해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경력에서 이렇게 된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앨런과 그의 첫 번째 원칙에 대한 사고방식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와 이러한 기술들 간의 융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ARK 벤처 펀드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된 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페이스X가 상장된 후 우리는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를 저렴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ARKBX의 포트폴리오에서 그것을 줄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40%는 사적이며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스스로 네, 우리는 즉시 판매할 의무가 없고 운영할 것입니다.
고객과 펀드를 위해 전술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펀드의 의도와 관점은 대략 80%의 사적 시장 노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상장할 때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공개 유동성 내에서 그 위치를 관리합니다. 좋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들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arkfunds.com을 방문하세요. 스페이스X에 대한 ARK 연구를 계속 따라주세요. 우리는 이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All right, so the SpaceX IPO is upcoming. ARK has done a lot of work on this. In fact, last year, Sam, Daniel, and Brett published a valuation in collaboration with Mach 33, but so much has changed since then. So Brett and Kathy, what is our updated thesis on SpaceX? Brett, maybe I will start and then hand it over to you, since I know you've been almost living in outer space for the last few months, trying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here. We've been talking for a long time, ARK has, about the convergence among the major technologies evolving today. And it was, I'm going to say, about 5 months ago that Elon said, hey, you know, I think that my companies are converging more than I even expected them to. And that was a real clue to us that something was happening. And so we weren't shocked to see the combination of SpaceX and xAI. And you know, a lot of people are speculating that Tesla's next. We think that may be true, but we do think that Elon would like to see the scaling of robotaxis reward very patient shareholders over the next year or so. But for now, we do have this major convergence. We're talking about robotics and AI converging with lots of other technologies today. So I know that in the early days, Starlink alone, our first models were saying Starlink would be able to generate, or the total available market would be, it was at the time in the 30s, the mid 30s. And now over the last few years, as we've really dug in and done the work, it has scaled to 150 or 160 billion in TAM for the Starlink opportunity alone. And we know that Tesla is 10 years ahead of any other company out there. And now, on top of the Starlink opportunity, we have the orbital data center opportunity. And again, 6 months ago, we were not talking about this. And I know how quickly we embraced it. We got it because we've been expecting these convergences. But you've been living, eating, and breathing this model, I know, along with Daniel in the last few months. So maybe I'll throw it to you, because this opportunity is so much bigger than Starlink alone. Yeah, and you can see it in their filing. So Starlink, they had filed for approximately 40,000 satellites. For the AI compute, they filed to launch at least 1 million satellites. So the very crude way to think about it is, well, wow, this is 25 times more of an opportunity than Starlink was. And if you adjust for the mass of the satellites that we think you need for AI compute, it could be 60 times more than the opportunity that we thought they had with Starlink. And relative to our model last year, we already thought they were going to launch 10x more satellites just to support Starlink. So from today, we think in terms of total up mass that
SpaceX could launch to support these networks, it could be on the order of 600 times more than where they sit today. Now, why would they do that? It's because we think they have a great return on capital when they launch these satellites. For Starlink, it could be, on the order of 1.5 to 2 years between when they launch the satellite and when they've got the money back from the satellite, and everything else is cash flow to them. And with AI compute, there's less certainty here because we don't know what their cost of manufacture is going to be, but they could have extraordinarily high payback periods if they're able to convert those compute flops into AI model outputs that generate revenue on par with what OpenAI and Anthropic are doing against their AI models. Even if they don't, they could on sell their compute into kind of terrestrial players like Google and Anthropic. And there they would have maybe a 4-year payback period on their satellites. So you should think of SpaceX as having this unique to the world capability of being able to inexpensively launch satellites. And given capital, they can turn a crank of launching satellites, collecting cash flow, launching more satellites, and they expand. And over time, their cost of manufacture and cost of launch comes down. And so the convergence of AI compute and the Starlink services has led to an expansion of their potential TAM. It literally could be in the trillions of dollars to support the AI compute opportunity. Along the way, they're using Wright's Law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They've lowered the cost to launch from $10,000 to now a little less than $1,000 as we model it, all the way to once they launch a fully reusable Starship, it could be below $100 per kilogram. So, a real step change down in how much it costs to launch things up, which gives them a step change up in terms of the amount of opportunity they can access in space. And this is even before thinking about Mars. So it's Well, a it's all in very service of getting to open-ended. Mars. I mean, I think that Pardon? people misunderstand that they don't have, there's a North Star for them, which is making humanity multiplanetary. But Exactly. between Mars and here is the moon, and they believe they could build infrastructure on the moon to lower launch costs again to $10 a kilogram. And so that the only reason to do that is because the opportunity in AI compute is so large. If they were still just doing Starlink, it probably wouldn't be worth the fixed cost to install a moon base to lower Earth servicing cost to $10 a kilogram. But the number of satellites they need to continuously launch into orbit for AI compute probably justifies the engineering and upfront cost of building a moon base. Absolutely. Again, a stepping stone on the way to Mars. And so,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valuation? We've seen 1.75 trillion, 2 trillion. Looks like that number is a little bit up in the air, but many are skeptical of that number. What are your thoughts? I mean, for me, the whole purpose of capital markets is giving capital to companies that can get a great return on that capital. And if and so priming the pump with a big kind of lump of capital allows SpaceX to build a lot of rockets that have very good and predictable return on invested capital characteristics, given how we think both Starlink and AI compute satellites will return capital. And then they'll just be able to turn that crank. So unlike any other company in the world, I mean, maybe TSMC is an example, though Elon's going after them as well. SpaceX has, no real peer competitor within a decade of them in term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o they have this opportunity that nobody else can compete with them against. So even though we think that they're going to have extraordinarily high return on capital characteristics, it's hard for other competitors to actually shrink that return. And so from a capital markets perspective, it's, hey, I get to inject this much capital, it yields this many satellites, and it gets me kind of this return on capital. It could look extraordinarily attractive. Now, we'll learn more about the metrics when the S1 actually files, but I think that people that look at it and say, well, this is the valuation and then this is the revenue base, are actually misunderstanding the purpose of capital markets. And I'll just add one thing, and maybe this will be a final note here. Typically, when we're looking at technological breakthroughs and the scaling of companies involved in those technologies, we're looking at a number of companies competing against one another. It is so unusual
to see a company 10 years ahead of any other company, and actually the distance between them growing with each of these new opportunities. I have never seen a company like this in my career. And I think Elon and his first principles way of thinking about the world and rethinking about the way things are done is coming through clearly now in the form of SpaceX and the convergence among these technologies. And SpaceX is a top position in the ARK Venture Fund. What will happen after SpaceX goes public in that fund? So after SpaceX goes public, it is an evergreen fund. We can continue to hold it, and we probably will. But right now, it at a top position in the portfolio. If investors can access SpaceX at a lower cost, they should. And we will be taking it down in that portfolio because our aim for ARKVX is 80% private, 20% public. So we have that latitude in terms of public. But we think it's fantastic that investors will be able to access SpaceX freely on the market themselves. Yeah. Well, we're under no obligation to immediately sell, and we'll operate, tactically on behalf of the clients in the fund. And yes, the intent and perspective of the fund is to maintain kind of a roughly 80% private market exposure. So when any company IPOs, then we manage kind of like that position within the public float of the portfolio. Okay. I think Great. that's a wrap. I think we have it. You heard it. That's a wrap. Well, for more information on the venture fund, visit arc-funds.com. Please continue to follow the ARC research on SpaceX as well. We have a lot to say about it.